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산업화 민주화 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하포 최영두입니다. 오늘 제 앞에 계신 발제자 여러분들과 제 옆에 계신 발제자 여러분들과 또 창원에서 온라인으로 접속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마산하포 그리고 마산해원 창원 시민 여러분, 이 마창대교 요금 인하한 정책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서 온라인 토론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유튜브로 보고 계실 테고 직접 창원에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국회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견을 주실 때는 유튜브에 댓글창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토론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산만을 가로지르는 우리 마창대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골든게이트 브릿지죠. 처럼 마산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도시의 상징인데, 하지만 재정도로에 비해서 세 배나 비싼 통행료로 인해서 참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에 대한 여러 민원이 있었고 불편사항이 많았지만, 또 이로 인해서 이 유료도로를 기피하고 대신에 저희 하포 사무실이 있는 마산하포 우리 최영두 사무실이 있는 해안대로 앞쪽으로, 그리고 봉암다리를 거쳐서 우회하는 차들 때문에 굉장히 도심 정체도 심했습니다. 이 경상남도가 그동안 이 마창대교가 건설된 이래로 재정 구조화라든가 재구조화라든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지금 근본적 해결은 아주 요원한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이 요금도 현재 소형 통행료 편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또 이용하고 또 시내 지역 차량 정체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경남도와 창원시에 그리고 우리 국회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와 해법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토론회가 의미가 있는 것은 처음으로 우리 창원시 마산하포 그리고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하는 근접한 그 시민들의 대규모 여론조사, 온라인 구글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을 수렴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가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가격 구조면은 장차 창원시가 되겠죠. 그리고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또 수익사들도 크게 거부하지가 않고, 이 투자사들도 또 시민들의 이용 편익은 크게 증가되고 요금 부담은 크게 낮출 수 있는 이런 해법이 있을까, 그런 방정식이 어떻게 나올까 저희를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토론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산하포 아무래도 마창대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마창대교 근접한 시민들을 비롯해서 창원 시민까지 해서 4,000명 이상이 구글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했습니다. 이 마창대교 요금 인하에 대한 바람이 얼마나 큰지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창원 시민과 경남 도민의 입장에서 이 요금 인하 방안들이 아주 합리적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 발표자님들, 그리고 창원에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는 두 분의 시의원님, 그리고 경상발전연구원의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님과 허성무 창원시장님도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축하 말씀을 영상으로 전해오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 앞장서 주시는 최영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방안 토론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준환 입법조사관님과 박기준, 박찬열 박사님,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이천수 전홍표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대교는 지난 2008년 7월 개통된 이후에 많은 도민들께서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창대교의 비싼 통행료는 우리 도민들께 적지 않은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도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당사자 간의 상생의 해법을 찾고 지역 경제와 우리 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해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도 다가옵니다. 멀리 있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최형두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는 창원 시민의 오랜 수건이며 숙제였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마창대교 통행료는 창원시를 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원시를 분단시키는 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주 여건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하는 마산 지역 시민들에게 마창대교 통행료는 커다란 부담입니다. 더욱이 타 민자도로에 대비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에 대한 논란은 2008년 마창대교 개통 이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면 주변 산업단지와 항만 관련 종사자,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구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을 연결해 진정한 통합 창원시로 거듭나 새로운 미래 창원을 건설하는 데에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방안 정책 토론회가 창원 시민의 오랜 고충을 해결하고 도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대안 마련으로 조속히 마창대교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입법조사관님이 먼저 하시고 창원시 시정연구원 박기준 책임연구원님 순으로 연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법조사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교통 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 박준환 입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게 마산에서도 물론 되게 창원 마산에서도 중요한 문제지만 국가 전체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 문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최영도 의원님을 비롯해서 지역분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이렇게 갖게 해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하고 의원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유료도로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기존에 있던 방법들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방법들은 또 여전히 유지를 하되 또 계속 고민을 하되 통행료 자체를 좀 더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기존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의 논의도 좀 필요하겠다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방안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내용은 빨리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이제 많은 유료도로를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법에서 소개된 그리고 실제로 많은 통행료 인하를 이루어낸 방법들이 크게 뭐 사업 재구조와 자금 재조달 뭐 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고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차익을 보전해서 재구조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은 뭐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뭐 자세하게 지금 소개해 드릴 건 아닌데요.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민자도로 유료도로를 만드는 그 사업 자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더 싼 이자나 금리나 금융비용을 통해서 자금을 새로 조달하거나 아니면 사업 구조 자체를 좀 더 낮은 통행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하는 방법들입니다. 실제로 일산대교라든지 제3경인고속도로라든지 일부
도로에서는 이제 이런 자금 제조달이나 이런 방식으로 통행료를 좀 낮춘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마창대교에서도 이제 그 2017년도에 유사한 사례가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싼 비용에 자금을 조달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뭐 자금을 어떻게 재조달하고 하는 방법은 예전에 2011년도 그가대교 개통할 당시에도 뭐 국감사원에서 그가대교 개통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통행료하고 통행량하고의 탄력성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적한 사례도 있는 만큼 많은 부분들이 뜯어보면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방법들이 를 좀 더 상세하게 뜯어보는 방법도 여전히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 그러면 이런 방법만 앞으로 계속할 거냐? 이런 방법들을 하되 좀 더 다른 방법이나 좀 더 지금까지는 얘기해보지 못한 다른 방법들은 좀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금 자체를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국민들이 좀 더 편하게 좀 싸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금을 요금 제도를 잘 설계하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가변요금제라고 동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한 이제 어떤 목적이나 또는 또 어떤 특정한 대상을 위해서 요금 자체를 시간대나 차종이나 또는 요금을 납부 부과하는 기간이나 이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조정을 해서 통행료를 조정하는 이러한 방법들인데요. 뭐 극장 요금을 시간대별로 조조는 좀 할인해주고 주말에 피크 시간에는 좀 올리고 이런 방식들도 다 같은 방식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한 방법이 어떻게 유료도로 통행료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을지에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예로 이제 스위스 고속도로 통행료 같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럽은 많은 나라에서 각각 통행료를 받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제 스위스는 크지 않은 면적상으로는 크지 않은 나라이긴 한데, 그 통행료를 1년에, 정액제로 1년에 한 번 납부를 하도록 하고, 그 스위스 내에 있는 고속도로를 한 번을 통행을 하든 천 번을 통행하든 같은 비용으로, 통행료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방식은 1년 동안 여러 번 통행을 하는, 100번, 1000번을 통행하는 사람한테 한 번 통행할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싸기 때문에, 1년 동안, 유리하기 때문에, 스위스 내에 있는 스위스 국민들 입장에서는 1년에 여러 번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스위스 주변에 있는 국가들,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국가들이 스위스를 통과해 갈 때 1년에 한두 번 통과하더라도 1년치 금액을 다 내야 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스위스 외부에 있는 분들의 통행료가 스위스 내부 국민들의 통행료를 보존해 주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부담은 좀 낮추면서 전체적인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변요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금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적 목표인데요. 교통수요 관리라는 측면에서 하는 건데, 특정한 도로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 도로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많은 교통량이 쏟아져 나오면 통행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환경 배기가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시간대별로 분산하는 정책들을 합니다. 물론 이제 대중교통으로 분산하기도 하지만 시간대별로 분산을 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피크 시에 통행료를 조금 더 높이 해서 그 시간대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른 시간대로 통행 시간을 바꿔서 하루 종일 이제 일정한 시간으로 분산되도록 하는 방법, 이런 교통 수요 관리 측면에서 좀 많이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제 통행요금 수입이 이제 극대화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통행요금을 이제 높이는데 이러한 방법은 역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요금을 좀 높이되 요금을 높여도 다른 시간대로 이전해서 분산되지 않을 만큼의 탄력성을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아주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다른 시간대로 가지 않을 정도로만 높이는 방법으로 수입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 수요 전략은 요금을 올리되 다른 시간대로나 뭐 다른 교통수단으로 통행 수요를 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통행료 인상이라는 측면에서 인상인데 반해 요금 수입은 이전하진 않되 통행요금만 많이 내게 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료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오늘 저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주로 통행료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통행량이 집중되는 시간대나 구간을 좀 낮추고, 특히 창원 지역 주민분들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요금을 좀 설계하되 총액 1년이나 뭐 한 달이나 그 통행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액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부담은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어떻게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제가 모든 걸 다 연구를 다 해서 이걸 딱 답을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오늘 의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런 자리를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사례들을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샌프란시스코 이제 금문교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금문교는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들어올 때는 통행료를 받고 나갈 때는 안 받는, 그래서 통행료 방별로 이제 통행료를 징수하는 걸로도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동시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이제 효율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번호판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등록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걸 통해서 그 번호판을 인식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통행료 납부 방식이라고 하면,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하이패스나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스마트 톨링이라는 방식으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하이패스 같은 그런 별도의 키카드를 등록을 하고 차량의 앞 유리창에 설치를 함으로써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하되 그 통행료 수입을 부과하고 납부하고 징수하는 그 자체를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므로써 통행료는 조금 더 낮추고 이용하는 분들의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총 관리비, 통행료 징수해서 납부하는 그것도 충분히 이제 관리비가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그 관리비를 낮춤으로써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한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마창대교에서도 좀 더 스마트 톨링이나 하이패스 같은 형태로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의 요금 부과나 징수하는, 또는 미납 요금을 내지 않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미납 통행료를 효과적으로 싼 비용으로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 좀 시사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례들은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동부의 칙스피크라는 지역에서는 이제 이거는 여기 지역은 그 대도시 외곽에 있는 도로기 때문에 대도시로 들어가는 요금은 들어가고 나갈 때 있어서 평일날에는 요금을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주로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 통행료를 높임으로써 통행료 전체는 수익은 높이되 그 지역 주민이 주말에는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부담은 크게 높이지 않지만 총 수익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미국 동부에 있는 일부 도로에서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이지패스라고 하는, 이름은 좀 다릅니다만 톨을 부과하는
방법에서 효율성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미국이 아닌 파리에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파리에서도 라데팡스 지역에서 서북쪽 지역에 우리나라로 치면 한 일산쯤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통행료를 평일날 첨두시, 그러니까 출퇴근 시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 그리고 주말 공휴일 시간대별로 낮춰서 나누어서 각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유사한 형태입니다. 영국도 유사한 사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네. 여기는 시간대를 통행량이 평일날에 통행량이 많은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그리고 야간, 주말에도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누고 자정별로도 이제 세분화해서 최대한 통행료 수입은 높이되 전체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겠고요. 캐나다 사례를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나다는 이제 토론토 주변 지역에서 이제 이용되는 하이웨이 407이라는 도로, 그리고 407 ETR이라는 민자도로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화면에 보시면 녹색 구간은 말하자면 정부가 하고 있어서 통행료 요금을 따로 안 받는데, 지금 청색부터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구간은 각 구간별로 나눠서 407 ETR이라고 하는 민자 사업자가 통행 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시면 여기는 시간대 두세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방향별, 지금 WB가 웨스트 바운드라고 서쪽 방향, EB가 이제 이스트 바운드 동쪽 방향인데, 각 방향별로, 시간대별로, 그리고 각 존별로 그 통행 요금을 상당히 세분화해 두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도심 지역으로 들어갈 때 많이 몰리는 시간대, 또는 도심에서 나갈 때 나가는 교통량이 좀 많을 때,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눠서 방향별로 통행 요금을 세분화시켜서 통행 요금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이제 그 전략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결국은 우리가 통행요금이라는 것은 이용자들의 반응을 생각을 해서 총 통행량이나 통행요금은 총량은 줄이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이나 특정 계층, 특정인들에 대해서 부담은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전략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재 마창대교는 제가 알기로는 용량에 비해서 교통량에 아직은 여유가 좀 더 있어서 통행요금을 낮춰서 통행량을 높여는, 그러니까 탄력성을 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 또는 통행 목적 또는 통행 차종일 때는 통행요금을 좀 낮추되 대신에 이제 통행량이 좀 늘어남으로써 총 통행요금은 높이고 주민의 부담은 좀 낮추는 방법. 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고민할 건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차종, 어떤 통행 목적, 어떤 통행 시간, 통행 패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각 이제 그런 대상, 이제 특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룹별로 가격에 대해서 또는 통행 시간에 대해서 수요에 대한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 요금 체계를 새롭게 좀 설계를 하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일정한 통행료 요금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기서 그런 세밀한 설계는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 그게 동시에 이제 섀도우 톨이라는 이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 거창한 용어 같습니다만 결국은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를 낮추기 위해서 창원시나 경남도나 이런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한 부분의 통행료를 좀 분담해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지금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명절에는 통행료를 무료화하는
대폭 할인해준, 무료화해주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때도 섀도우 톨이라는 형태로 이제 정부가 통행료를 상당 부분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어떻게 설정할 건지에 대한 전략과 함께 섀도우 톨을 동시에 생각을 고려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좀 더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들을 좀 마련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좀 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어진 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정도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논의가 또는 연구가 앞으로 좀 더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준혁 입법조정관님, 해외 사례가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구체적인 정책 해법을 찾을 때 또 경남도청이나 창원시가 이 사업 주체들과 협상을 할 때 아마 중요한 그 모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시간 때문에 우리 입법조정관님 준비하신 자료를 충분히 못 봤는데 나중에 자료집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이 끝난 뒤에 또 한 번 더 말씀을 주실 기회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연구원 박기준 책임연구원님께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정연구원의 박기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마창대교 요금이나 정책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마산에 사시는데 제가 부모님 댁에 가고 할 때 자주 직접 돈을 내면서 이용하던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니면서도 많은 통행료가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게 해주신 이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일단 크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통행료 인하에 관한 이제 교통 부분의 영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인구 이동에 대한 영향 그리고 통행료 인하에 대한 어떤 쟁점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창원시의 어떤 내부 순환망으로 지금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내부 순환망이라는 것은 이제 도심으로 통과하는 교통량을 외부로 이제 전환을 시켜가지고 이용자에게는 쾌적한 주행 환경과 그다음에 시간 절감을 제공을 하고 도심 지역의 교통 정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도로 건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 자본들을 활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민간 자본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사실 최소 수입 보장이라는 제도가 같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마창대교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렇게 건설이 되었던 도로이고요. 2008년에 이제 마창대교가 개통을 했을 때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제 MRG가 직접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경상남도에 재정보전금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그런 재정 부담이라든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MRG 수준도 낮추고 그다음에 공익 처분도 추진을 하고 2017년도에는 이제 재구조화까지 달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초 마창대교와의 협약에 대해 했던 기준에 비해서 많은 이제 통행료가 절감된 것 내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수준의 통행료도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실 불만이 많이 높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업의 어떤 물류 비용이라든지 개인의 통행 비용 경감을 위해서 그리고 내부 순환 도로망으로서의 어떤 창원 마창대교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통행료 일환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우선 이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라서 이제 교통 부분의 영향을 볼 건데요. 먼저 이제 탄력 요금제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마창대교의 통행량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7년도 기준으로 이제 하루 평균 한 39,000대 정도에 도달하고 나서
그 정도의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별 평균 시간대 이제 통행량을 보시면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퇴근 시간대 가장 많은 교통량을 보이고 있고 시간당 약 3,300대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요금 인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탄력 요금제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그 마창대교의 어떤 그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이 관련해서 봐야 될 텐데요. 그 가장 피크 타이밍 오후 퇴근 시간대에 이제 그 통행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마창대교의 교통량이 이제 약 대부분의 90% 이상의 승용차 통행으로 나오는데 계략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보면은 용량 대비해서 한 54% 정도만 쓰고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 이제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 그런 탄력 요금제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요금 인하에 대해서 통행량 증가에도 충분히 지금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은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으로 보시면 마창대교의 이제 통행료에 대해 가지고 앞서서 이제 입법조사관님께서도 해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과거의 마창대교를 이렇게 보면 이미 이제 요금의 한 번 인하와 한 번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시면은 2009년도 9월 1일에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요금이 인하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8월 달에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은 2,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됐을 경우에는 이제 통행량이 약간의 증가는 있었고, 그 다음에 12년도에 이제 500원이 인상이 되면서 한 1년간 전체 통행량의 한 15% 정도가 1년 정도 동안 감소하는 그런 그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일단 마창대교의 어떤 교통량은 통행료 인상보다는 이제 통행료 감소보다는 통행료 인상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사실 이제 제가 한번 그 관련된 법정 계획들을 보면서 이제 가로망의 서비스 수준들을 한번 봤는데 2012년도 조사됐던 그 내용과 2019년도에 조사됐던 내용들을 이제 최대한 맞춰가면서 비교를 해보니 마창대교의 어떤 대체 도로를 할 수 있는 그런 도로들의 서비스 수준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마창대교 때문에 이게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충분히 마창대교가 창원시의 내부 순환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는 것을 그래도 짐작할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제 지금 마창대교의 특성상 요금 인상에 좀 더 민감하게 통행량이 반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금이 3,000원으로 이제 인상이 됐을 경우, 그 교통량이 이제 마창대교 교통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이제 도심으로 그 전환이 다시 되면서 도심의 서비스 수준들을 조금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장 보시면은 이제 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에 따른 어떤 뭐 인구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 이제 요청이 와서 또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이제 창원시 인구 현황 같은 경우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인구가 한 8,000명 정도가 감소를 하고 있었고요. 창원시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인구 이동에 대해서 보시면은 1년 평균에 한 9,800명 정도가 그 시외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35% 정도가 이제 창원권에 있는 인근 도시인 김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저희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이때 연구를 했던 인구 관련 그 연구에 보면 사실 인구가 이동하는 데에 대한 영향은 뭐 주택이라든지 가족, 그리고 뭐 직업이라든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가장 큰 요인이고, 뭐 마창대교의 통행료와는 뭐 큰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가 감소를 한다고 해서 이제 이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반대로 이제 어떤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인구들이 유입이 되지만은 역시 교통에 대한 통행 시간이라든지 통행 비용은 사람들이 고려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 과거에 이제 마창대교의 통행량과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인구를 보면은 현동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면서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사실
2012년도 8월 달에 통행료가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동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통행량이 증가하는 것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창원에서 지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뭐 김해를 뭐 대상으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마창대교의 통행량 자체가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공단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장묘라든지 이쪽 이런 김해에서 접근하는 것과 그다음에 갑포, 현동, 월령동 쪽에서 공단 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와 시간 그리고 통행료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보니 아무래도 이제 갑포, 현동, 월령동 쪽에서 접근한 거리가 뭐 장류나 이런 쪽에서 오는 것보다 다소 짧고 평균적으로 시간은 1, 2분 정도 많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료가 2,500원으로서 이제 분모산 통행료 1,000원보다는 비싼 것으로 나타나서 사실 이제 이런 비싼 통행량이 어떤 향후 이제 갑포 지역의 어떤 그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인구 유입이 불리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국에는 통행료 인하를 어떻게 하든 그 결국에는 그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해 가지고 어떤 쟁점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경상남도의 입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창원시가 통합이 되기 전부터 이제 되었던 그 개통되었던 마창대교가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관내가 도로가 되었으니 주무관청 변경과 함께 재정 분담을 같이 창원시에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재정 분담에 대한 비용 부분들도 주무관청을 변경한 후에 창원시 재정으로 좀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마창대교의 협약이라든지 건설, 재구조화 등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경상남도가 진행을 해왔고 경상남도의 이제 어떤 재정 부담이 큰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지만은 협약 과정에서 직접 이제 관여를 하지 않았던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제 의도하지 않았던 재정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이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통행료 인하는 가급적이면 경상남도의 뭐 재정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재구조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뭐 주무관청에 대한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향후에 협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제 그 경상남도와 재정 부담 협의 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마창대교 이제 운영이라든지 통행료 인하에 대해서는 모두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온도차가 약간의 존재하는 것들이 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기 쉽지 않은 하나의 뭐 그런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우선 마창대교 자체가 그동안에 물론 많은 비용을 내면서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시내도로 구간의 이제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충분한 역할은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행료 같은 경우도 인하보다는 인상이 좀 더 민감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통행료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비용이 증가가 되면 창원시 시내도로 구간의 서비스 수준이 약간 저하될 가능성 그런 우려들이 존재를 하고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가 이제 창원시 인구 이동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출퇴근 접근성이라든지 통행료 비용은 여전히 이제 주거 여건을 고려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창대교 통행료 자체는 이제 타 민자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든지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통행료 일하성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모두 공감하는 바이고요, 인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약간 두 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조금 존재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책 제언을 조금 드리자면, 물론 이제 가장 빠른 방법은 이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지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그렇게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재구조화에 대한 이제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2017년도에 재구조화가 한번 되었었는데 그 당시 때 이율이 높은 후순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추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완벽한 재구조화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재구조화라는 것 자체가
그 마창대교라든지 민간 사업자의 그 장래의 길의 이익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재구조화를 한다면 당연히 마창대교에서는 좋지 않게 볼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대 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주주의 이익을 조금 보전해 줄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 라이브 함께 페이스북에서도 그룹에서도 좀 보여주려고 제가 화면을 옮겼습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테고요. 또 페이스북 그룹에 보면은 하포만 친구라는 페이스북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도 라이브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제가 할 차례인데요. 오늘 두 분 발표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참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자, 통행료를 낮추면은 이제 우리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렇다고 통행료를 지금 높은 통행료를 또 더구나 인상까지 해서 부담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루에 5,000원, 소형차 기준으로 5,000원이나 되는 이 부분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해안도로로 우회하고 또 봉암교에서 막히고 하는 그런 굉장한 시간 낭비, 도심 정체를 빚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외국의 사례, 외국은 어떻게 했느냐. 저도 이제 외국을 다녀보고 또 특파원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공공요금 체계가 너무 단일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은 그 공공요금 체계뿐 아니라 근데 뭐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요금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경제학자도 있고 하겠지만 이 경제학 모델을 사용하면은 가격과 사람들의 이 지불 용의 이거를 끝까지 받아내면은 이 시행사 입장, 이 지금 이 자금을 투자했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을 늘리고, 지금 현재는 마창대교가 이제 최소 수익 보장 구조가 아니라 수익 분배를 하는 구조죠. 그 수익이 나면은 경남도하고 투자사가 나누어 갖고, 일정한 수익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예상했던 것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정 부담으로 이제 부담해주는 이런 구조인데, 어느 경우나 지금 우리 창원시정연구원 발표에서 나왔지만 지금 마창대교 통행량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적어서 지금 그런데도 그냥 가격은 똑같이 2,500원 받고 있거든요. 저도 이용해 보면은 해안대로 쪽은 저쪽 전자마트 이마트부터 막힙니다. 막히는데 창대교는 텅텅 비어 있어 사실상. 그래, 아침에 그 시간 낭비 같은 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가고 싶은데, 근데 이게 특히 출퇴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루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5일 이상 다니면은 그것이 요금 부담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그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더 큰 혜택을, 이 교통 편익을 높이면서 요금을 낮춰주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시정연구원 발표도 있었지만, 지금 이 마창대교가 설계된 것은요, 시속 80km로 한 차선에서 2,000대씩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4차선이니까 양방향으로 하면 시간당 8,000대가 다녀도 80km 달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행량은 최고 피크를 보더라도, 자, 그 잘 좀 보실까요? 마창대교 요금이나 뒤에 이런 거 좀 뒤에 넘어갑시다. 뒤에 다음요. 다음. 이거 볼까요? 자, 지금 이게 아까 사실은 창원시정연구원 발표에 나왔지만 가장 통행량이 많은 퇴근 시간대 또 그 설계 용량, 이 마창대교가 당초에 설계된 80km로 쌩쌩 달려도 무난한 설계 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자, 그런데 왕복 통행료가 5,000원이거든요, 5,000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그 설문조사에서 일부러 3,000원에 맞춰봤습니다, 왕복 요금을.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
똑같은 차가 지금 저기 4만 대입니다. 4만 대로 왕복 5천원을 했을 경우에 하루 수익이, 하루 그 총 매출이 얼마입니까? 저 마창대교 이용사 입장에서는. 4만 대 곱하기 5천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오죠? 그게 2억쯤 나오나요? 4, 5, 22억인가요? 2천만 원입니까? 2억쯤은 나와야겠죠. 예. 자, 그런데 만일 저게 8만 대로 넘어서 즉 6천 원이다, 왕복이. 그럼 얼마 나옵니까? 6, 8, 48. 그렇죠. 4억 8천만 원이 나옵니다. 자, 마창대교가 소형차가 저게 작게 다닌다고 해서 소형차가 이 마모를 더 시킨다거나 이 마창대교의 내구전환을 떨어뜨리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설계된 다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다리고 튼튼한 다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재정 부담은 확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 통행 수입이 아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그렇게 뜻대로 안 됐던 것이 지금 보니까 항상 마창대교의 통행량이 당초 이 다리를 설계해서 투자 수익을 예상했던 사람들 시중금리랑 비교해보거나 했을 때 그것보다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80%밖에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요금이 비싸니까 그게 한 번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주 5일 이용하면은 한 달에 10만, 한 주에 10만 원이고 4주일 경우에는 5,000원씩 25,000원. 그러니까 4주면은 10만 원이고 한 달에 5주면은 12만 5천 원을 교통비로 해야 됩니다. 그냥 해안도로 봉암도로 가면은 막히긴 해도 별도의 통행 부담은 없는데, 그러니까 시민들로서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입법조사처 조사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에는 예컨대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라든가 다음에 베이브리지라든가 심지어 특급 열차조차도 다양한 요금 체계를 하는데, 그리고 시정연구원 자료에서 보았듯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통행량이 차이가 나는데 그걸 경제학적 가격 모델로 설정하면 최적의 유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총 조금 전 오후 2시까지 4,074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셨습니다. 예, 이게 이제 주로 몇 회를 사용하느냐, 1회, 2회, 3회 이렇게 봤고요. 이건 나중에 다 리포트로 저희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1회 마창대교를 이용하시는 분 사용 목적은 한 44%가 출퇴근입니다. 출퇴근 외에도 업무, 그러니까 뭐 아침 저녁으로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쇼핑하고 또 나들이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100%인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은 출퇴근이죠. 44%쯤이 출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자들한테는 이걸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5,000원씩 왕복 5,000원을 해서 이렇게 요금 부담하는데 이분들한테 3,000원, 이걸 3,000원 낮춰주면 통행량이 2배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익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경남도청이 물어야 될 재정 부담도 줄어들거나 오히려 경남도청은 수입을 더 받을 수가 있겠죠. 이게 그냥 아주 이상적인 모델인데 실제로 그만큼 통행량이 늘어날 것인가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설문은 저희가 조금 정교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음 편 볼까요? 그래서 이제 통행료에 대해서 굉장히 82%가 지금 소형편도 2,500원, 그러니까 왕복 5,000원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를 인하한다면은 되게 많이 깎아주면 좋겠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아예 무료도로가 된다거나 또는 대폭 깎아서 왕복 그냥 한 2,000원, 편도 1,000원 되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경상남도가 재정 부담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창원시도 이제 이걸 이관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한 1,000원씩 깎아서 1,500원씩으로 해보자고 했더니 그 75.3%가 그 정도도 좋겠다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다음에 이 출퇴근 시간대 탄력 요금제, 그러니까
광안대교처럼 출퇴근 시간제는 뭐냐, 마창대교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주 이용하니까 우리가 항공사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자주 오는 고객들한테 할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인을 할 경우에는 이제 더 늘어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 달력요금제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60%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평일 시간대에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출근 시간대 피크타임, 출퇴근 피크타임에와 아닌 경우에 어떻게 요금 차이를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은, 마지막 그 볼까요? 저거 말고. 요금을 낮추면, 이제 저는 한 번 더 조금 더 정교하게 나중에 시정연구원하고 또 도의 경남연구원과 같이 한번 용역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요금을 어떻게 하고 요금제를 어떻게 하면은 당신이 진짜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를 한번 예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좀 이제 설계가 서겠죠. 요금대를 여러 방식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이패스 같은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과금하는 방식은 쉬울 거고, 또 그 차에 마산 하포구 주민이라든가 뭐 이런 인식 환수 시스템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요금 할인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통계 그 표현 안 나왔네요. 내가 이 요금을 인하하면은 98%의 응답자가 마창대교를 더 이용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부영아파트 마리네시앙하고 그다음에 현동, 그다음에 가포 LH 공사 지금 사업한 자리, 여기에 새로운 인구 유입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의 가장 큰 고민이 100만 도시를 자칫하면 유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는데, 그동안 장유, 율하, 김해, 심지어 서부산까지, 왜냐면은 창원시 내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그쪽으로 이주 갔던 세대들이 마산 하포가 굉장히 살기는 좋은데, 살기도 좋고 집값이 굉장히 지금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규모 분양이 있어서 새로운 주거 환경이 기대된다 해서 최근에 사실 마산 하포에 굉장히 많은 분양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국지적이죠. 그러나 이 마창대교라는 것이 창원시의 전체적으로 인구를 높이고 마산 하포구의 새로운 활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마창대교를 이용하면은 마산 하포구가 창원시청과 가장 가까운 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난주에 전기연구원을 갔는데 창원시에 있는 여러 연구단지, 또 큰 이제 글로벌 기업들 사는 사람들도 마창대교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제가 전기연구원이 저쪽 창원시에서 저쪽 편 끝에 있거든요. 전기연구원에서 마창대교 오늘 10분도 안 걸립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그 정도로 이제 이 이용 편익이 높아지고 도시의 완전히 순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방식이어서 이 가격 체계 조정을 통한, 그래서 투자사들도 큰 손실을 보지 않고 또나 시도 큰 재정 부담이 없이 이용하는 인근 시민들은 교통 편익을 크게 증가시키고 요금 부담을 확실히 낮추는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정교한, 제가 이번에는 가설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다음번에는 좀 정교한 가격 모델을 가지고서 그 이용 의사를 묻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꼭 시와 도, 그리고 투자사들이 이렇게 분담하는 걸 떠나서, 근데 우리 백화점 가면은, 백화점 오시는 분들한테 도심에 있는 백화점이 주차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주차 할인권을 줍니다. 주차권을 주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마창대교 양쪽에 있는 상업지구나 그런 아파트 지구도 자기의 주거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상권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통행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간과 또 우리 도, 시, 또 투자사가 함께 이 마창대교 이용 대수는 확 늘리면서, 그러면서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그런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오늘은 이제 이 문제 제기고 정교한 또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오늘 모신 두 분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경남연구원의 분 그리고 또 두 분의 시의원 또 시장님 지사님과 함께 계속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창대교로 인해서 참 지난 매번 우리 그 시민들의 창원 시민들 특히 하포구 시민들의 큰 참 수건이고 민원입니다. 이 문제를 보다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가격 모델 방식으로 달력 요금제라든가 이런 방식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사님을 만났더니 지사님께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 재정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부분도 생각하고 투자사하고의 새로운 협의 같은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시장님으로서도 창원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실 테고 저도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뒷받침해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마쳤고요. 제가 북지구 창구지사를 할 바쁜데 그 다음에는 제 영상회의로 연결되어 있는 이천수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장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이천수 시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우리 최영두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통행료 인하 및 인수에 나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마산 하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기산동을 잇는 길이 1.7km 안 들립니까? 나옵니까? 잘 들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산 하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기산동을 잇는 길이 1.7km, 왕복 4차로, 폭 20m의 마창대교는 경상남도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마창대교와 실체협약을 체결하여 민간 자본을 포함하여 사업비 2,648억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에 준공한 교량입니다. 마창대교는 시가지 내 주요 도로의 교통 수요를 분산하여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 한편 경남 남부 지역 간 산업 물동량 수송에 있어 매우 중요한 교량으로 민간 사업자가 건설해서 기부 체납 후 2008년 7월부터 2038년 7월까지 30년간 위탁 경영에 부자금을 해소하는 수익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량이 많지 않았던 운영기간 초기에는 경상남도가 사업 시행자의 최소 운영 수입 보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2017년에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사용료 분할 관리 방식으로 재구조와 협약이 체결되어 경상남도의 재정 부담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구조와 협약에 따르면 마창대교 통행료는 현행 2,500원에서 2022년과 2030년에 각각 500원씩 인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부터 3,5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창대교 이용자의 대부분은 현동의 댄서코리아를 비롯해 진북면 일반 산업단지 내 48개 입주업체 또 주변 산업단지와 마산항 가포오동 등 주변의 수많은 중소기업 관계자의 창원 시민들로 이들에게 과다한 통행료 부담을 증가하는 것은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선민 경제에 적잖은 부담을 주어 창원시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면 경기도 고양시 벚꽃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길이 1.84km의 왕복 4, 6차로로 규모로 건설된 민자 사업으로 한강을 건너는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데 다른 유료도로와 비교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을 전문기관에 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위해 조만간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와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양시는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재무제표를 살펴본 결과 불합리한 수익 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창대교 또한 불합리한 수익 구조로 발생한 비용을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경상남도는 재정 부담 증가 및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의 문제로 통행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나 타 민자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는 경상남도와 민자 사업자 간 협약에 따른 사항으로 정부에서 고질적인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동일 서비스, 동일 요금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경남, 부산, 울산 지역 민간 사업으로 건설된 주요 교량에 대하여 통행요금을 비교해보면 마창대교는 소형차 기준으로 킬로미터당 요금이 1,471원으로 거가대교는 1,220원, 울산대교 1,043원, 부산항대교는 424원입니다. 따라서 얼숙도대교를 보면 389원입니다. 이에 비해 요금이 최대 3배 이상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민의 정주 여건 및 지역기업의 활로 확보를 위하여 마창대교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행료 인하와 마창대교 인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 마창대교의 통행료는 타 민자도로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의 편익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반드시 인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그 월령동 구형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포 보금자리 주택도 곧 완공이 되면 마창대교의 통행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현재 그 마창대교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에 통행량이 많이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탄력요금 할인제 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행료 인하 시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 용량은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행료 인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천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엔 전홍표 창원시의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십니다. 지금 전 의원님 뒤에 배경이 아주 좋습니다. 마창대교 웹엑스 영상회의를 제대로 이용할 줄 아시네요. 예, 발표하시죠. 예, 창원시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입니다. 저도 집은 월영동에 살고 있고 일하는 곳은 창원시청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 나침반에 노새 갈차처럼 종로로 갈까 영등포로 갈까처럼 봉암다리를 타고 갈까 오늘은 마창대교를 탈까 늘 선택장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장애의 요인은 이 정도로 출퇴근하면서 돈을 쓰고 다니면 힘들겠구나라는 마창대교의 비싼 요금 때문입니다. 이런 요금은 저뿐만 아니라 마산 창원을 오고 가는 모든 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철을 비롯해서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재영도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창원시장님도 그렇고 경상남 도지사님도 그렇고 모든 선거 공약이나 국회의원 나왔을 때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걸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전과 시도는 지금껏 있어 왔었고요. 근데 오늘처럼
국회의원,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창원시 의회가 다 모여서, 시민들까지 다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봐서 이 자리가 상당히 귀중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게 유료 도료는 대부분, 아까 전에 최영도 국회의원도 말씀하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유효 도료는 거의 한 가지 방식입니다. 돈을 들여서 지었으니까 그 들인 비용까지 다 너네들이 다 챙겨가라 라는 총비용 상한 원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와의 협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요금이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러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봐주십시오. 마창대교의 주된 원인은 균형 발전입니다. 경상남도의 동부 그리고 사통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외부 순환도를 만들어서 통행량을 분산시키고 그리고 도시 발전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단적으로 마산 지역과 창원 지역의 아파트가 그리고 입주해 있는 공장 수 등이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창대교의 이용률은 증가되어야 되고 그 이용률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행료의 인하는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진단 수준 그 테이블 한번 봐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글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떠한 유료 민자 도로보다 가장 비싼 도로가 저희 마창대교입니다. 평균적으로 서울에서부터 경상남도에 있는 유료 도로의 킬로미터당 평균 요금이 347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마창대교는 1,471원 1km를 가는데 우리가 지불해야 돈이 1,500원 돈 정도입니다. 평균의 340원 더럽히면 한 서너 배 이상, 한 5배 정도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빨간색으로 길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킬로미터 달리는데 통행료가 얼마나 내야 되느냐. 그리고 킬로미터당 이 다리를 만드는데, 민자 다리를 만드는데 들어갔던 투자비입니다. 투자비가 많았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통행료를 많이 받겠다. 아까 전에 총비용 상한 원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금 체계 구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통행료를 적정화시킬 방법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홍준표 지사 시절에서는 시간이 들어가는 금액이 더 많아질 거니 우리가 사서 공적으로 이용해 보자라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도는 그게 MRG 방식에서 우리가 이익이 나면 나누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시정연구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우려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마창대교 요금을 낮추지 않으면 내년입니다. 2022년부터는 다시 요금이 3,000원 정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2030년 정도까지 올라가는 이런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부터라도 마창대교 요금 인하 방법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요금을 인하시키는데 어떤 방법이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무관청은 경상남도입니다. 이 마창대교가 생겼을 시점에는 이 도로가 두 개의 도시를 잇고 있었습니다. 마산이라는 도시, 창원이라는 도시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창원도 중심이 될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마산도 중심이 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주무관청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창대교의 재정 부담은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마창대교를 통해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가 이렇게 돈을 2038년까지 내게 될 수 있는 돈입니다. 작게 재정을 분담한다고 하면 210억 정도를 재정을 분담하게 되고요. 자동차가 통행량이 일정 수준으로 딱 다니면 그렇습니다. 근데 많게는 통행량이
너무 없다거나 이렇게 되면 1,560억 가까이 경상남도가 재정 분담으로 해서 내야 될 사항입니다. 또 두 번째 방식은 밑에 있는 공익 처분 방식입니다. 2014년 홍준표 지사가 과감하게 추진했던 정책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쉽게 말해서 공익 처분은 지금 맥커리하고 답이 하나라는 그 펀딩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많은 지분을, 그러면 이걸 경상남도는 창원시가 사버리자. 그래서 사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운영하자는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2014년 홍준표 지사가 가열차게 그게 추진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 다 따져봐도 공익처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1원칙, 계약의 방식이 이렇게 해지할 수 없는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실시협약, 공익처분을 해서 실시협약, 그때 당시에 실시협약을 만일에 공익처분을 한다고 하면 이 방법이 가장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법적인 절차를 넘지 못해서 되지 않은 방법입니다. 약 1920억 정도만 있으면 일단 그게 문자업체에 들어간 돈 말고 공익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때 당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을 했으나 좀 추진이 어려웠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앞서 시정연구원에서 발표했었던 내용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첨두 시간, 우리가 많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최영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를 많이 쓰면 서비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침 출퇴근을 주 5일 정도 하니까 좀 싸게 해달라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정 부담이 경상남도 창원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밀접형 할인제도, 우리가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물류를 이송하거나 이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이 약 7% 정도 수준으로 마창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게 진해신항에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버스, 큰 트럭은 그런 분들의 이용,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형 트럭을 운행하시는 분들의 생활 밀접형으로 조금 요금을 제작해 보자라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주무관청에 대한 변경과 주무관청끼리 협조입니다. 지금 현재의 주무관청은 경상남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창대교 차량 등록지별 통행량을 보면요, 52.1%의 통행량이 창원을 거점을 두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월영동에 살고 있으나 직장은 창원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52.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주무관청 협의를 합니다. 우리도 권한을 갖겠다. 창원시도 권한을 갖겠다. 마창대교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정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최영두 의원님처럼 국회에서 좀 논의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유료도로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료도로법상 몇 년까지 돈을 받고 나머지는 국가의 기부 체납에서 공짜도로를 이용해라라는 게 유료도로법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법률을 보면요, 이 노란색으로 작게 보여 있는데 해당 도로를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요금 징수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게 이 유료도로법의 근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조삼모사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2,500원 내는 걸 2038년까지 2,500원 내는데 지금은 1,000원 받겠다. 근데 2045년이나 2048년까지 더 연장을 하겠다. 주무관청을 바꿔서 경상남도가 그걸 운영을 하고 아니면 창원시가 운영을 하는 이런 걸로 유료도로법 이용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지금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민자도로가 가격이 내렸는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논란이 좀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분들은 월 2번 정도만 이용하는데 가격이 내렸으니까 상당히 좋다. 그리고 100년 쓰는 도로 건설 비용을 세대 간 나누니까 좋은 취지다라는 것으로 아주 긍정적인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2038년까지 내면 끝인데 그 다음 공짜인데 지금 뭐 그걸 늘려서 계속 낸다고 하기엔 좀 부담을 좀 길게 가져가지 않느냐, 그리고 조삼모사의 방식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방편으로 유료도로의 징수기간 주무관청을 바꿔서 경상남도나 경남, 창원시가 이 요금을 받아서 복지나 다른 인프라 구축에 쓴다고 하면 이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요금이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타이틀은요, 결론이 아닌 결론이라고 조금 했는데요.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방법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마창대교의 산정기 총비용 상한 방법, 상한주의라고 딱 묶여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수학 계산식과 같습니다. 통행료가 얼마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 낼게, 얼마 받을게, 그 다음에 비용을 어떻게 만들게, 아주 복잡한 수학 공식입니다. 이 수학 공식은 민자사업의 비공개법으로 돼가 있어갖고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방법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학 문제가 혼자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 수학 문제 풀려고 하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국회 그리고 정부, 경상남도, 창원시의 도의회 그리고 각 창원시 시정연구회, 경남발전연구원 등 각저의 상호 협력 체계가 먼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하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제의 연구단체는 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요금 인하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 있는가를 하나의 상호 협력 테이블 TF팀을 만드는 것을 제가 결론 아닌 결론으로 짚고 싶습니다. 이런 TFT 아래서 행정인 재정 부담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그리고 공익 처분 방식은 가능할 것인가 주무관청 변경과 함께 같이 상호 협력 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청주시간 및 생활 밀접형 할인 제도를 한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 있는 유료도로법을 활용해서 이 요금 징수 기간을 늘려서 지금 현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할까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의 결론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정부, 경상남도, 창원시 이 모든 기관은요. 시민이 시키는 일들을 해야 되고 시민이 원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은 마창대교의 인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요금 인하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찾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드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홍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토론자이신 경남연구원 박찬열 연구위원 순서입니다. 박찬열 연구위원 말씀 들으시고 벌써 지금 시간이 1시간 한 20분 경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 2시간까지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한 30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제 박찬열 연구위원께서는 아무래도 경남도 이 또 다른 사업 주체에 있던 재정 부담을 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그 싱크탱크 또 이 정책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인 만큼 그 마지막 그 경상남도의 경남연구원의 토론을 들어보고 다시 처음에 발제하시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서 논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박찬열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앞서 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충분히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홍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창대교 통행료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비싸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어떤 마창대교의 길이에 비해서 통행요금이 비싸다라고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 마창대교가 교량의 길이에 비해서 이 마창대교를 건설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사업비가 많이 들었던 만큼 통행요금이 비싼 구조다라고 간단하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었지만 더 저렴한 교량들도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그런데 뭐 부산항대교라든지 울산대교 같은 경우에는 마창대교에 비해서 통행량 자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 울산대교나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일평균 5만 대 내외 혹은 5만 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는 반면에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사업 초기에는 15,000대 수준 일평균, 그리고 지금은 약 한 4만 대 내외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창대교와 같은 수익형 민자 사업이라는 구조는 이 초기에 건설할 때 들어간 사업비를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통행요금을 더 낮게 책정을 한다면 사실상 마창대교는 어떤 사업성이 부족해서 아예 건설될 수가 없었던 교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 비해서는 교통량 자체가 적은 곳이기 때문에 통행요금이 상대적으로 더 비쌀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워낙 짧은 교량이라서 이 교량의 길이에 비해서는 더더욱 통행요금이 비싼 그런 실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요금 인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합리성이 있고, 그리고 통행요금이 비싼 것도 사실이지만 통행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것에도 나름의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먼저 일단 언급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간 그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그 노력들을 조금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창대교 주무관청은 경상남도이고요. 마창대교가 요금이 비싸다라는 지적은 뭐 개통과 함께 계속 제기되어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는 2010년에 소위 자금 재조달이라는, 그러니까 초기에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비를 빌렸던 금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2009년에 통행료를 2,400원에서 2,000원으로 한 차례 낮춘 바가 있고요. 그리고 2012년에 2,500원으로 인상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요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2,500원 수준도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인 것은 맞고요. 하지만 마창대교를 건설할 때 그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설정했던 요금, 그러니까 당초 협약에서 설정한 요금은 2021년 현재 3,100원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걸 지금 2,500원 수준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경상남도가 2017년에 재구조화를 할 때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은 매년 물가 상승분만큼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딱 두 차례만, 그러니까 2020년에 500원, 2030년에 500원 이렇게 두 차례만 인상하는 것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행요금을 인하하고, 그리고 기존 그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통행요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지금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통행요금을 인하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 부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자사업은 통행료 수입으로 초기 건설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는 구조인데 통행료를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은 경상남도가 이제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규모가 뭐 정확하게 통행료에 대한 그 재정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추산을 해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차액보장이라는 형태, 그리고 2017년 재구조화 이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통행료를 낮게 받음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이 부족한 부분을 경상남도가 충당하고 있는 부분만 해도 약 한 300억 원 정도를 그간 통행료 인하 그리고 통행료 인상 억제에 경상남도가 충당해 왔다, 재정 지출을 충당해 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그간 이제 할인권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할인권 이용은 2019년 한 해 동안 통계를 보면 1년에 한 109만 대 정도가 할인권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인되는 금액만큼도 역시 경상남도가 충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계속 경상남도가 도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전홍표 의원님 발표 자료에 그
어떤 공정 타당성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과연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그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상남도가 전체 도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계속 사용하는 것이 공정 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재까지의 재정 부담, 현재까지 통행료를 어떻게 인하하고 인상을 억제하고 있었냐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오늘 얘기되는 이 논의는 사실 지금 2,500원 수준에서 추가로 더 통행료를 인하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통행료를 인하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도 사실 계속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의뢰해서 지금보다 통행료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는 그러면 재정 부담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얼마나 더 발생하느냐라는 것을 제가 계산을 해본 바가 있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보다 약 10% 정도 통행료를 더 인하할 경우,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2,500원이니까 250원 정도를 내리는 거죠. 그 정도만 인하한다고 해도 앞으로 이제 운영 기간이 2038년까지 한 18년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18년 동안 경상남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될 재정 지출은 약 한 980억 원 정도입니다. 물론 통행량에 따라서 이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추정을 할 때는 지금 2017년에 재구조화하면서 미래교통량을 추정한 자료가 있는데 그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일에 통행요금을 이제 더 낮춘다면, 그러니까 한 20%, 그러니까 소형 기준으로 한 500원 정도 낮춘다면 향후 18년간 한 1,9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절반 수준을 낮춘다면 한 4,30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출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금액적인 부분들을 볼 때 지금까지 경상남도가 마창대교 준공 이후에 앞서 말씀드린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상을 억제하는 데 들어간 재정 지출, 그리고 사업 초기에 통행량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MRG로 인해서 통행량 부족에 대한 부분을 보전했던 부분들을 다 따져보면 그간 지출한 재정 지출만도 거의 1,000억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규모의 재정 지출을 하면서까지 통행요금을 전면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게다가 이미 앞선 발표에서 많이 나왔지만 이미 2022년에 500원, 그리고 2030년에 500원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20% 정도 인하, 그러니까 500원을 인하한다고 해도 2022년에 계획된 그 요금 인상을 무효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통행요금이 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자들이 통행요금이 눈에 띄게 깎아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금을 큰 폭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천억, 4천억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으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전면적인 통행요금 인하는 이용자가 체감할 정도의 큰 폭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재정 부담 규모를 감안할 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경상남도가 단독으로 도비를 들여서 이런 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발제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변 요금제와 같이 어떤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지역 이런 타겟팅에 의한 요금제 인하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마창대교 이용 그 차종들을 보면
대형이나 특대형 화물 차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한 6%, 7% 정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인근 창원 국가산단이라든지 공단의 집단 그 요금 민원들을 고려할 때, 그리고 어떤 그 산업단지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는 이런 화물 차종에 대한 요금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요금 인하를 위한 어떤 창원시의 역할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 발표에서 또 잠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상남도가 지금 주무관청인 이유는 이 마창대교가 과거 행정구역이 달랐던 마산시와 창원시를 잇는 교량이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으로서 경상남도가 주무관청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제 통합 창원시가 출범을 하면서 창원시의 관내 도로가 되었고, 그리고 일반 국도 지정이 되면서 도로관리청이 창원시입니다. 그 얘기는 2038년에 이 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끝나면 창원시 소관 도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입장에서는 앞선 그 전홍표 의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셨던 그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른 운영기간 종료 이후에 어떤 요금 징수 기간을 늘린다든지 이런 장기 플랜을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이런 주무관청 변경에 대한 그 질의를 했고, 기재부 역시 이런 경우는 주무관청 변경이,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창원시로 주무관청 변경이 타당하겠다라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 현 시장님 공약에도 이런 주무관청 변경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운영권 종료 이후 상황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창원시로 변경될 경우에는 창원시 입장에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요금을 어느 정도 좀 낮추고, 그리고 2038년에 운영권 종료 이후에 현재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요금을 조금 더 장기간 징수함으로써 창원시의 재정 부담을 나중에 창원시가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장기 플랜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당장 이런 주무관청 변경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오늘 발제 내용에서 잠깐 언급됐던 재구조화, 그러니까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든지 공익처분,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주무관청이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지닌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절차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이슈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당장 앞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통행료 인하로 인한 재정 분담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주무관청 변경 협상을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주무관청 변경 협상이 결국은 통행료 추가 인하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이런 그 협상이 조금 본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찬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논의에 좀 더 현실적인 한계 같은 걸 제대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많은 도지사, 두 분 도지사님, 그리고 또 시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했을 텐데, 또 지역 국회의원들도 많이 노력했을 텐데, 왜 시민들 입장에 볼 때는 이게 답답하게 해결되지 않았나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의 댓글을 보면은 이제 여러 지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요금을 인하해주려면 많이 인하해야 된다. 적게 인하해서는 별로 그렇게 통행량을 늘릴 만한 요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많았고, 근데 문제는 그 통행료를 많이 인하할 경우에 그러면 재정 부담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 지금 경상남도 입장은 이건 주로 창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다리인데 경상남도 전체 예산을
다 여기에 상당 부분 써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저기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창원시 입장에서는 창원시가 지금 예산이 빠듯한데 이걸 갑자기 그동안 도가 관리하던 것을 창원시 보고 떠안으란 말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민자사업도로에 대한 이게 새로운 법이 지금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와 함께 이걸 쭉 나누는 방법은 없느냐. 지금 우리가 당장 높은 요금을 분담하는 것보다 도시가 인구가 계속 유지되고 인구가 또 번영을 해야 그 우리 다음 세대들도 더 좋은 도시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지금 현재 2038년에 끝나는 이 징수 그때 이제 끝나기로 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이제 이 투자사로서는 자기들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요금 구조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한 10년, 20년 더 연장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회수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는 조금 했는데, 근데 지적했다시피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에서 지적되었듯이 조삼모사 아니냐라는 또 비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참 이게 공직을 맡고 보니까 누구한테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곳에 욕먹을 각오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 오늘 논의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 비공개 논의도 좀 하시고 해서 도지사님, 시장님,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하고 해서 또 전문가님들이 많이 의견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박찬일 연구위원 말씀을 보면 아마 미래 추계가 있었는데, 미래 추계에도 교통량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일단 그 마창대교 통행량 같은 경우는 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때 통행량은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통행량은 2017년 정도에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재구조화를 하면서 통행 요금을 당초만큼 올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협의를 했고요. 이때 이제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통행 수요를 다시 추정을 했습니다. 이때 다시 추정을 할 때 추정했던 통행량에 비해서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계속 이제 통행량은 어느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금이 2번 바뀌기 때문에 요금 바뀔 때 통행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통행 요금 변화에 따른 탄력성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교통수요 추정 자료를 보면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그 교통량의 그 요금 탄력성이 그렇게 탄력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치로 보면 한 0.4 정도, 그러니까 통행 요금을 한 10% 인하한다면 통행량은 한 4%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정도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까 그 의원님 설문 자료에도 있었는데, 주로 이제 출퇴근 그 통행량이나 업무 통행량이 많다 보니까 요금에는 상대적으로 좀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런 특성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좀 더 우리 공공요금 체계가 전부 단일화돼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 이 공공요금 체계가 너무 시민의 편익 같은 것, 비용 부담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 많이 가져왔는데, 아까 제가 조금 계산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소형차 기준으로 왕복 5,000원이죠. 5,000원인데 지금 마창대교 통행량이 하루 가장 많아도 이게 4만 대를 안 넘습니다. 근데 지금 그 마창대교 설계 용량은 80km 쌩쌩 달린다 하더라도 시속 80km를 달리더라도 4차선을 왕복으로 쓰면은 8만 대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만일 교통량이 2배 늘 수 있다면은,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요금을 한 10% 정도 깎아줬습니다. 근데 아까 전원을 깎는다면은 40% 가량을 깎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가격 인하에 따라서 통행량이 2배가 늘 것이냐? 만약 통행량이 2배가 는다면은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나 또 투자사로 볼 때도 이득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5,000원인데 왕복 5,000원인 경우에 하루 4만 대였으니까 그러면 매출이 2억입니다. 그런데 왕복 3,000원으로 줄여서 그럼 40% 야금 인하를 한 거죠. 해서 2배가 된다면은 38, 24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천만 원 추가 수입이 더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시민도 좋고, 그러면은 또 한 번 더 이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한번 추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4천 원, 그러니까 40% 정도가 그 정도 이용 증가를 유발할 것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좀 자세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했다가 요금은 낮춰줬는데 추가로 하지 않으면 또 경남도가 또 많은 돈을 물어야 되는 게 있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전제인, 기본적으로 이 투자사한테, 민간 투자사한테 몇 퍼센트의 이득을 보장해주는 이 조건을 과연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장 중요한 협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닐 경우에 정말 지금 이 요금 징수 연한을 조금 늘리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그 논의의 시작이니까 아마 우리 시민 여러분 보시다가 뭐 뚜렷한 뭐 있는 줄 알았더니 결국 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결국 이용량이 적고 말씀하신 대도시 100만 도시긴 하지만 300만 도시, 400만 도시와는 또 이용 규모도 다르고 하다 보니 참 그게 쉽지 않은 문제 같습니다. 쉽지 않지만 모든 길에는 또 머리를 맞대면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 2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한 이제 10분 내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발제자님께 마지막 정리할 기회를 드리고, 또 혹시 그 토론자 중에서 뭐 한 분 정리하실 게 있으면은 듣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먼저 하시죠. 예. 예, 많은 말씀 저기 토론자분들이나 또 많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요금을 낮췄을 때 교통량이 올라가는 타당성이 낮다. 요금을 올렸을 때 교통량이 줄어드는 양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당연한데, 이제 과연 그걸 좀 더 세분화해 봤을 때 시간대, 자종, 도행 목적, 기타 등등 사는 거주 지역 등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도행 요금에 민감한 그룹, 또 반대로 둔감한 그룹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면, 민감한 그룹에서는 요금을 조금 낮춰도 많은 교통량이 좀 늘어날 수 있고, 둔감한 그룹에서는 요금을 좀 올려도 그 교통량이 크게 줄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게 과거에도 예전에 2011년 그가대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이 있었던, 그래서 통행료를 좀 낮추라고 권고를 했던 사유도 교통량 요금을 낮추면 교통량이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그 당시 국가대교의 통행 요금을 책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 현실적이 고려해야 될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이제 통행료 인하의 공고까지 이제 이어졌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창대교에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서 머리를 맞대면 다른 방안, 뭐 자금 제조달이라든지 지금 후순위 채권의 높은 금리를 도로공사 같은 공사채나 국채 이런 싼 금리로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크게 기대를 합니다. 저도 고민을 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고민해보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준현 조사관님 감사합니다. 계속 같이 함께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교한 어떤 모델로, 아까 이제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의 이제 박찬일 연구위원님께서도 그 탄력성 문제 때문에 그동안 재정 부담이 좀 적은 다축 차량들, 좀 큰 차량들을 많이 유인하면은 차라리 공단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사는 주거 지역, 또 출퇴근 패턴, 또 이용 시간대, 이런 것들을 좀 세분해서 통행량을 적절하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정교하게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남은 과제인데, 그건 한번 시와 도와 또 시의회 또 상의하고 국회에서 상의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창원시정연구원의 박기준 책임연구원께서
정리하는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토론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의 어떤 그 유료도로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마창대교의 어떤 탄력 요금제 그리고 그런 차종별 요금 할인제 같은 것들도 많이 검토가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경상남도라든지 창원시의 어떤 그런 입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또 뭐 너무 결론이 아직까지 안 나는 것들 때문에 뭐 시민분들께서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또 자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쉽게 뭐 통행료를 인하할 수 있는데 왜 이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만으로서 충분히 이런 토론회가 역할을 많이 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창원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꾸준히 이제 이런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 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기관의 많은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 또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무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려고 해도 어떤 정보의 접근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다른 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기관들과의 특히 이제 협력이라든지 이런 정보의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나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 많은 이제 도움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시의회 우리 위원장님 또 의원님 짧게 한 20, 30초 내에 좀 줄여주십시오. 네, 우선 이천수 위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마이크 켜십시오. 마이크 켜세요, 마이크. 마이크 안 들립니다. 예. 예, 그 해제를 누르셔야 됩니다. 예. 예, 잘 들립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이 언급되었습니다만은 그 요금을 인하하면 상당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령동 구형 아파트가 총 4,298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한 80, 한 5, 6%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입주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한 그 가포보금자리 주택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데요. 인구 계획이 약 9,000여 명입니다. 정확하게 8,979명인데 이 아파트가 완공되면 마창대교로 이용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금이 인상되면 이용이 아마 줄어들겠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요금이 반드시 이번에 토론을 통해서 우리 도와 또 시가 협의해서 요금을 인하한다면 통행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7년도부터 현재까지 39,000여 대가 통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한 4만 몇천 대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협의를 해서 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자, 다음에 우리 전홍표 의원님 마무리 네, 한 말씀 하시죠. 그게 지역구원입니다. 꼭 마창대교 요금을 인하시키는 의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무감을 힘없고 능력 없는 저희들 시의원이 지고 있었는데요. 그걸 국회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도지사님 다 이렇게 한 자리에 생각하게 해주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장님께 전하고 도지사님께 전하고 국회의원님께 전해서 꼭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심부름꾼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꼭 요금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게 첫 시작이 오늘을 보고 열심히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홍표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지금 시청자들이 계속 있고 유튜브 페이스북 그룹에서 시청을 해왔는데 우리 정길상 의원님, 시의원님, 전병우 시의원님, 정상학 경남도당 대변인님, 국민의힘 대통령 대변인이시죠. 댓글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오늘 그 가능성을 본 것이 그래도 여론조사를 구글 여론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어떻게 알릴지 몰랐는데 이게 관심이 또 많아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고, 이제 설문을 조금 더 정교하게 하면은 조금 더 유의미한, 아마도 경남연구원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수요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박준환 입법조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그 정밀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용을 해서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박기준 책임연구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여러 가지 그 시간대별 이용량이라든가 또 창원시가 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이걸 제대로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게 이제 영상회의입니다. 국회 영상회의실을 통해서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전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에도 뭐 집합 금지 때문에 5명 이상 탈원제를 참석하기 어려워서 사람 사실 두 분 시의원님도 함께 모시고 싶고 우리 경남연구원의 박찬현 연구원도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웹엑스라는 영상회의 시스템을 했는데 효과는 똑같죠. 안 오시더라도 교통비도 아끼고 또 직접 얼굴도 보고 좋죠. 근데 예. 저는 사실은 이 999명까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시민들도 좀 오고 우리 새로 아파트 입주한 입주자 대표들 또 젊은 그룹들 또 상공계 대표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영상의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참여하시면서 이렇게 막 노이즈가 생기고 하면은 저희가 원활치 않아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길을 만들었으니 이제 이 길을 가지고 확대해 나가고 조금 더 논의를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시장님, 지사님을 영상으로 사전에 만났는데 사실 제가 그 전에 이 말씀도 드리고 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장님, 도지사님도 함께 참여하셔서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켜보시는 이 시민 우리 선후배님들 고맙고요. 이건 지금 그대로 또 녹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주신 이 귀중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시민들이 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오늘 새로운 희망도 받고 또 아마도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이제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좀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니까 시민들께서도 열심히 좀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정책 설문조사를 할 때 그때는 아마 창원시하고 경남도가 함께 좀 본격적으로 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좀 더 엄밀한 답변해서 도가 또는 시가 장기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가격은 어떻게 하면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근 2시간입니다. 지금 딱 끝내면 이제 2시간에서 한 2, 3분 모자란 시간인데 장시간 시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 시의원님들 또 연구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그 유튜브 방송도 지켜봐 주시고 페이스북 그룹을 또 보신 우리 시민 여러분 선배님들 또 여기 오시지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유튜브로 의견을 주신 시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비대면 마창대교 요금이나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지만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결론 날 때까지 무한 토론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열심히 뛰고 곧 설 명절인데 함께 모여서 서로 명절을 보낼 수는 없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항상 하나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이소. 행복하이소. 예. 저 요즘 만사형통인데 글자 하나만 바꾸면 마산형통입니다. 만사형통, 마산형통 하이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회의 끝내면 되죠? 예, 고맙습니다.